팔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왕카 딜러 번호판 시세 조회. 금액 많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왕카 딜러 번호판 시세 조회.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차량을 판매할 때는 어플이 대세입니다. 이거 뭐 거스를 수가 없는 흐름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일반인이 잘못 올렸다. 그러면 오히려 더 피눈물 흘리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왕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는 제가 있습니다. 네, 직접 음악을 트는 남자. 네, 오늘은 내 차 팔기 어플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플에 올리는 방식은요, 소비자들이 직접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소비자 많습니까? 없습니다.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정말 가슴 아프게도 모르는 부분은 뭐다? 바로 감가로 직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모르는 만큼 가격이 깎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기만 해도 내 차를 팔게 될 때 딜러에게 당하지 않는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 보기만 해도 돈 법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플에 판매하려는 차를 올렸을 때 감가되는 금액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3, 40만 원부터 많게는 3, 400만 원까지 감가가 됩니다. 자, 국밥으로 따져볼게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국밥 논리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감가가 됐을 때 국밥이 몇 그릇? 1000그릇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CG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의 차를 한번 등록해 볼게요. 자, 여기서 꿀팁. 어플 앱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군데 올려서 최대한 금액이 많이 쳐주는 곳, 그곳에서 판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차량 번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차량 정보를 넣어보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차 QM5 모델로 가보겠습니다. RE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1만 1692km. 자, 색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빨간 차를 샀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색상을 넣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연식도 정확하게 등록증에 있는 연식과 월수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휘발유나 경유, 유종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오토미션 여부 굉장히 중요하죠. 원하시는 곳, 차량 판매할 때 이제 원하시는 지역, 거래 지역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고 유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 유무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잘 모르시면은 이제 모름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내 차가 진짜 완전 무결, 완전 무사고다. 그러면 완전 무사고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딜러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프레임 이상 사고가 나야지 사고로 보는데 그 기준들 때문에 딜러랑 조금 실랑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름으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 차, 예를 든 차는 내비게이션, 선루프, 스마트 키, 가죽 시트, 열선 시트, 전동 미러가 다 있기 때문에 옵션을 체크를 하고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사진 3장을 넣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매입 어플에 내 차를 등록하는데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딜러들이 이제 냄새를 맡습니다. 이 하이에나들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과입차를 하게 됩니다. 직접 매입을 하러 와서 감가를 오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잘 모르는구나. 아, 이 소비자 호구 잡아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순간 과입차를 들어가고 호구를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식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플에 있는 딜러들이 막상 매입을 하러 와서 감가를 하는 유형 지금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 외관과 휠 기스로 감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감가가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과하게 감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외관이랑 휠기스 이거는 무조건 사진을 찍고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멀리서 대강 이렇게 찍고 그냥 내용에는 기스 많아요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호구 잡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어느 부위에 기스가 났는지 사진을 찍어서 꼭 올려주시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로 따로 감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기스 기준이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웬만한 기스는 사실 광택을 밀어버리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기스는 뭐냐? 이렇게 차 도장면을 이렇게 손톱으로 쭉 내려보세요. 그러다가 긁고 내려가는데 딱 걸렸다? 칠이 벗겨진 게 느껴진다? 그거는 기스입니다. 이게 상품화 과정에서 무조건 판금 도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님도 차량을 사는 입장에서 딱 내려가는데 딱 걸렸다. 그 차 사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무조건 판금 도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때 딜러들이 이걸로 감가할 때 우리가 그만큼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금액, 이걸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정석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수리하는 금액은 보통 한 판에 10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한 판이라는 기준은 뭐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앞에 문이 있어요. 그럼 그 문짝에 세 군데 기스가 있더라도 어차피 문짝 한 부분에 10만 원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고객님 이거 문짝에 기스가 10개 있어요. 하나당 1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입니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면 호구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중고차를 판매하게 되면서 휠기스를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요새 고객님들이 또 이제 매의 눈으로 차를 관찰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휠기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휠기스도 감가 요인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고차 사러 갔을 때 휠기스 있는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딜러들도 수리를 해서 다 판매를 합니다. 중요한 거 휠기스도 한 짝당 거의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0만 원보다 터무니없게 뭐 13, 14가 아니라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요구한다. 그렇게 딜러랑 절대 거래하지 마십시오. 딜러가 이거 하나 갖고 문제 잡아서 좀 많이 제시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딜러는 손절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분만 보더라도 나중에 다른 부분으로 과하게 이렇게 감가해가지고 고객님의 돈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딜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감가 사유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하부 누유랑 차량 결함 문제입니다. 근데 솔직히 누유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기스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봐? 저도 운전병 출신인데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딜러들은 이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소비자가 잘 모르는 것 같다. 바로 이제 하이에나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하부 누유 가지고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금액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수리가 어디까지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가가기 쉽습니다. 고객님 이거 누유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가 300만 원 할게요.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차량 결함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차량 결함이라는 거는 운행을 해봤을 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트집을 잡는 게 말이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딜러가 제시하는 금액이랑 소비자가 보는 금액이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다. 기아 자동차의 경우에는 오토큐로 가십시오. 가셔서 점검을 싹 받으십시오. 점검지를 받아 놓으시면 딜러가 왔을 때 이렇게 딱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등록하실 때 애초에 같이 첨부하시면 딜러분도 이제 과입차를 못합니다. 더 이상 감가할 수도 없습니다. 자, 성능지 봤는데 수리 금액이 얼마 안 한다. 일단 수리하십시오. 시간 투자해서 그거 수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몇백만 원씩 그냥 사정없이 감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딜러가 수리를 하고 파느냐?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냥 딜러 호주머니의 주머니에 돈을 쏙 넣어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소비자분들은 이런 거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고 유무입니다. 근데 이 사고 유무는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2019년 6월 이후로 성능 점검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고 유무입니다. 근데 뭐 신차를 뽑고 난 다음에 나는 뭐 어디 뭐 이렇게 뽀뽀도 한 적 없다. 그럼 뭐 확실하겠죠. 근데 중고차를 샀는데 성능기록부에서는 무사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무사고에 대한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고 유무의 정확한 기준은 뭐냐? 프레임이 교환되지 않거나 용접이 들어가지 않는 기준에서는 문짝, 외판 6개가 다 교환되더라도 무사고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외판은 다 교체했는데 프레임은 이상 없었으니까 무사고야 하면서 그냥 완전 무사고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외판 교환도 중고차 시세에는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딱 차를 봤어요. 자, 똑같이 1000만 원짜리 차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외관 기스 한 번 안 난 차. 자, 하나는 사고 차는 아닌데 외관 기스는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똑같이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세가 똑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감가가 있어야 차량이 판매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보험 이력 올렸으니까 뭐 사고 있는 거 알고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디가 교환됐는지, 어느 부분이 사고가 나서 어떻게 수리가 됐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차를 한 번은 저희가 매입을 해왔어요. 근데 보험 금액이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사고 이력은 문짝 교환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 무사고, 완전 무결. 근데 이게 어떻게 4천만 원이 나오게 된 거냐? 이게 주유소였나? 거기서 이제 이물질이 하나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보험 처리를 하신 겁니다. 전체 도색이랑 렌트비 합의를 해서 4천만 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른다고 해서 완전 무사고다 이렇게 섣불리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또 이제 이거 소비자 잘 모르네, 이거 호구 잡아도 되겠네 하고 나서 또 바로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물건 파는 겁니다. 하다못해 중고나라 이 핸드폰 하나 팔 때도 다 알면서 팔지 않습니까?
이 비싸고 중요한 자산인 차에 대해서는 그냥 딜러한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곧 뭐다? 손해를 발생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사고 이력을 모르신다. 저한테 오십시오. 아니면은 근처 성능장 가셔서 성능기록부 발급받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진단해 줍니다. 고객님들이 차량을 보다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약속, 트러스트, 약속.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왕카TV의 김선우였습니다.